생산 흐름을 빠르게 만드는 거는 꼭 린 생산만 추구하는 것은 아니고 모든 생산 관리의 어떤 이슈가 바로 이 흐름을 빠르게 하는 데 있다고 봐도 좋습니다. 이제 그렇게 할수록 재고가 줄어들고 생산량은 늘어나서 아주 생산성이 좋아집니다. 근데 그러면 린 생산에서는 이 생산 흐름 빠르기를 어떻게 구현해 가느냐, 이제 이게 하나의 우리의 그 초점이 되는데, 지금부터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런 부분을 설명하겠습니다. 이 그림 뭐 전에도 봤죠. 근데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계획대로 실행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다. 어떨 때는 계획보다 늦어지고 어쩔 때는 계획보다 앞당겨서 빨리 끝날 수가 있는데, 그러나 빨리 끝나는 경우는 그렇게 반영이 잘 안 되더라. 좀 빨리 끝났다 하더라도 그 빨리 끝난 만큼 또 뭐가 빨라지지는 않고, 늦어질 때만, 늦게 끝날 때만 늦어지도록 어떤 결과가 나타나더라 하는 것이 이제 우리들이 겪는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계획대로 실행되기는 참 어려운데, 계획보다는 대부분 늦어지는 쪽으로 실행이 되더라 하는 것을 이제 이 그림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보다 그렇게 점점 늦어지게 되면은 재계획을 하죠. 계획을 다시 세워서 늦어진 것을 반영해서 계획을 세우게 되는 그런 게 이제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일이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그런 일이 없도록 할 것이냐, 계획과 실행의 갭을 줄이고자 하는 것이 어떤 개선의 포인트가 됩니다. 우리가 MRP를 배웠어요. MRP에서도 이런 계획 변경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표를 한번 보면은 의자 A를 좀 생산하려고 하는데 주문량 300단위가 이렇게 4주째에 발주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7주째에 50개, 10주째에 80개의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현재 재고하고 순소요량하고 해서 해보니까 7주째에 300개가 들어와야 되겠고, 그래서 리드타임 3주를 감안하니까 이렇게 4주째에 300개를 발주를 해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런 발주 계획을 세우는 것이 MRP라고 그랬어요. 근데 2주 초에 2주째 접어들어서, 그래서 현재 시점이 2주입니다. 4주째에 소요량 70개가 추가가 됐어요. 없던 게 다시 70개를 더 만들어 달라, 이렇게 이제 요청이 온 겁니다. 그래서 그 전에 있던 거 그대로 두고 70개가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부랴부랴 계획을 세워봤더니 이때에 300개가 입고가 되려면은 3주 전에 발주를 해야 되는데 지금 2주밖에 안 남았단 말이에요. 4주가. 현재 시점이 2주니까. 그래서 지금이 2주 전인데 일단 300개를 발주를 해놓고 이제 이거를 2주 만에 들여오도록 독촉하든가 또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이제 2주 만에 들여와야 되겠다. 자, 그래서 소요량이 바뀌니까 발주 계획도 바뀌고, 또 하지 않아도 될 독촉 업무까지 해서 모든 것이, 여러 가지 것이 지금 이제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일이 복잡해지는 거죠. 그래서 또 다행스럽게 뭐 이렇게 4주째 300개가 만들어지면 다행이지만 또 어떻게 보면 못 만들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MRP로 계획을 세웠다 그래서 꼭 그 계획대로 되는 것은 아니다. 현실은, 실행은
많은 변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획대로 안 될 수가 있다. 사실 MRP의 P자의 의미는 플래닝이거든요. 플래닝. 계획을 세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계획대로 실행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그래서 MRP의 한계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계획대로 실행을 시킬 수 있는 그 방법이 딱히 이거다 하고 내놓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는 이런 계획 대비 실행의 갭을 줄여서 계획 변경이 없어지도록 해야 되겠는데 현실은 여러 가지 상황이 계획을 변경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상황으로 계속 우리를 몰고 갑니다. 자, 외부의 변동성이 있어요. 외부의 변동성이라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고객의 변심이나 시장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또 공급자. 이 사람이 나쁜 약속을 어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또 뿐만 아니라 내부의 변동성도 있어요. 자료의 오류라든가 작업자의 부주의라든가 기계의 고장, 현장의 돌발 사고 이런 게 일어날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계획이 미흡해서 변동성 대응 능력이 부족하거나 계획 수립 운영 방법이 미숙해서 계획 변경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변동성이 발생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계획 변경이 안 일어나도록 줄여야 되겠는데 이러한 계획 변경 줄이기 활동은 뭐 역사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거의 한 100년 전부터 많은 일을 하면서 그 변경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렇게 PDCA 사이클이라는 그런 어떤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한 오래된 거지만은 지금도 유효하고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잘 활용할 거냐 아주 그 보탬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플랜, 계획을 세우는 거죠. 실행하고 그래서 계획과 실행의 차이가 어떤 것이 생겼는가 확인한 다음에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개선 활동을 하는 거죠. PDCA 사이클. 비단 생산관리뿐만 아니라 많은 그 어떤 프로세스 개선이나 이런 경우에 응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사실 실행 가능한 계획을 세우고 또 계획대로 실행하기예요. 이거는 내가 만든 말인데 다시 말해서 계획과 실행을 일치시켜 가자 이렇게 좀 이해를 해도 됩니다. 자, 이 예제를 가지고 한번 그 계획과 실행의 그 차이 또 거기에 개입되어 있는 어떤 변동성의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절삭공정과 그 용접공정으로 만들어진 공정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절삭공정은 기능공이 시간당 평균 25개씩 작업을 해서 만들어내고 평균 25개예요. 그러니까 이 평균이란 말에 좀 의미가 있는데 변동성이 있다 그 말이에요. 평균을 쓴다는 거는. 근데 또 용접공정은 시간당 25개씩 정확하게 작업을 합니다. 이 기계가 작업을 하기 때문에 정확해요. 그런데 현재 지금 정오 12시인데 절삭공정에서 1시간씩 작업해요. 다시 말해서 25개씩 만들어서 용접공정으로 보내줍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받아서 용접공정이 작업을 하겠죠. 그러면 오후 5시까지 100개를 생산하여 납품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게 지금 이제 이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계획을 세울 때 이렇게 세울 거예요. 절삭공정에서 시간당 25개 만들어서 보내면 1시간 후에 용접공정에서 25개 만들고 또 1시간 후, 1시간 후 그래서 4시간 후가 되면은 5시에 100개를 만들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하는데 현실은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실제 만들어 보니까 12시에서 1시 사이에는 19개밖에 못 만들었어요.
또 1시에서 2시는 21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28개, 32개를 만들어서 4시간 만에 100개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절삭공정 작업자는 자기 능력을 100% 발휘해서 작업을 한 거죠. 평균 25개니까. 평균 시간당 25개니까. 근데 이거를 용접공정에서 받아서 하기 때문에 미안합니다. 용접공정에서 받아서 하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 19개밖에 생산을 못해요. 25개 할 수 있는데 19개밖에 안 왔으니까. 또 여기서는 21개. 그래서 여기에서 10개가 지금 용량보다 능력보다 10개를 미처 생산을 못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더 많이 만들어서 이때 건네주지만 여기서는 또 딱 25개밖에 생산을 못하니까 더 이상 생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뭐 10개 못한 게 이제 5시 이후로 넘어와 버린 거죠. 5시 이후로. 그래서 이 만회가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10개 못한 게 만회가 안 되고 이제 이때 10개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게 뭐냐? 이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그 변동성의 영향이에요. 일정하지 않다고 말해요. 생산량이. 그게 변동성이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한 공정, 절삭 공정에서만 작업이 되고 끝난다면은 뭐 4시간 만에 100개 만드는 거는 가능한데 다음 공정으로 이어져서 이쪽에 공급을 해주기 때문에 여기서의 10개 못 만든 게 이 다음 공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래서 변동성이 전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쪽에서의 영향이 다른 쪽까지 미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이제 변동성의 어떤 영향이라고 보고 또 한 가지의 영향은 이 공정 능력의 평가가 조금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공정 능력의 평가. 자, 여기서 절삭 공정에서 평균으로 시간당 25개를 만드니까 여기에 절삭 공정의 능력이 시간당 25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계획을 아까처럼 이렇게 세웠단 말이에요. 근데 이 평균치가 이 절삭 공정의 능력을 대변해 주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평균치보다 이 공정의 능력이 적다고 생각하고 계획을 세웠어야 그 계획대로 실행이 될 수 있는데 이 평균치를 놓고 계획을 세우니까 실제 능력보다 더 크게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계획을 세운 거예요. 여러분 그 뭐든지 그 편차가 크면은 쉽게 말해서 들쭉날쭉 하면은 그게 그 평균치보다 더 낮게 평가를 해주는 것이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들쭉날쭉 편차가 심하면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공정 능력에 대한 평가가 잘못됐다. 변동성이 있을 때는 평균치보다 낮게 그 평가를 해줘야 된다. 이제 이런 부분이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변동성과 공정 능력을 감안해서 우리가 이 계획 변경 줄이기를 한번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큰 목표는 아주 우리의 가야 될 방향은 생산 흐름을 빠르게 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 그 모든 생산 관리, 어떤 생산성을 높이는 일에 있어서 아주 굉장히 큰 이슈입니다. 그러면은 계획 변경도 줄어들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하면 그러면 생산 흐름을 촉진시키느냐, 빠르게 할 거냐. 아까 봤던 것처럼 이 변동성과 공정 능력의 관점에서 우리가 그 방법을 찾아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생산 흐름을 빠르게 하는 거나 계획 변경을 줄어들게 하는 거나 이거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생산 흐름이 빨라지면 계획 변경이 줄어들고 계획 변경이 줄어들면 생산 흐름도 빨라질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구현하는 방법은 이 변동성과 공정 능력의 관점에서 우리가 그 방법을 찾아봐야 되겠다. 린 생산은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잘 다루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이 공정 능력과 그 변동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 생산 흐름과의 관계도 먼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공정 능력입니다. 공정 능력. 공정 능력이 균형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모든 공정의 공정 능력이 50으로 일정하다 그 말이에요. 그게 이제 균형되어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공정 능력을 이렇게 능력을 균형시키면은 변동성에 대응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여기에서 뭐 조금 들쭉날쭉 해버리면은 50개가 안 나오고 뭐 한 40개 나왔다, 60개 나왔다 하면은 아까 봤던 것처럼 이 50개가 제때에 딱 나올 수가 없다 이 말. 왜? 여기서 한번 적게 나온 거는 그 다음에 이걸 만회를 못하니까. 그래서 공정 능력을 균형시키는 것은 이런 흐름을 빠르게 한다든가 계획 변경을 줄인다든가 이런 데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생산 흐름을 빠르게 가져가려면은 오히려 공정 능력을 불균형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여유 능력을 가지고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는 지금 이 파이프 사이즈가 좀 다르죠, 서로. 예. 이런 거는 여유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이제 가장 그 공정 능력이 적은 곳이 여기인데 이걸 우리가 병목이라고 그러죠. 이 병목의 능력에 맞추어서 흐름을 흘리면은 이렇게 50이 흘러가게 하면은 여기에 여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앞쪽에서 변동성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그 영향이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0개가 다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능력이 편성이 되어 있는 공정은 공정 능력이 이 50보다 크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평균치를 가지고 공정 능력을 평가하면 안 돼요. 이것의 평균치는 50보다 크겠죠. 제일 적은 게 50이고 나머지는 다 50보다 크니까 50보다 클 거예요. 그렇지만 공정 능력은 이것의 평균치가 아니라 이 병목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우리가 그 생산 흐름을 계획하고 또 거기에 맞춰서 공정 능력을 편성하는 데에 중요한 하나의 그 기준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공정 능력과 생산 흐름의 관계를 이렇게 이해를 하고 다시 어떻게 하면은 계획 변경을 줄이고 생산 흐름을 빠르게 가져갈 것인가 이제 이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그래서 일단 생산 흐름을 빠르게 가져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공정 능력을 균형시키지 않아야 된다. 균형시킨다는 의미를 알겠죠, 여러분? 공정의 능력을 똑같이 균일하게 가져가지면 안 된다. 그래서 조금 여유 능력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면 여유 능력이 과잉 투자가 아닌가? 오히려 변동성에 대응하려면 여유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아까 내가 절삭 공정, 용접 공정의 예로 봤지 않습니까? 여유 능력이 없으니까 그 뒷공정에서 늦어져 버린다 이 말. 그러면 또 운영이 너무 복잡해지지 않는가? 그렇지 않다. 병목을 기준으로 생산 흐름을 통제할 수 있으니까 운영은 아주 단순해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개념을 머릿속에 담아두고 우리가 린 생산을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행 가능한 계획을 세우고 계획대로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을 이 생산 흐름에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한번 찾아가 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변동성 극복에 좀 초점을 맞춰 보려고 합니다. 공정 능력은 이 변동성에 극복할 수 있도록 불균형시키는 것이 좋다. 이제 그렇게 말을 했어요. 자, 그렇게 해놓고 그러면은 변동성 극복 방법을 어떻게 가져가느냐. 크게 이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변동성을 제거하는 거예요. 이게 린 생산의 큰 주제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변동성을 흡수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Theory of Constraints, TOC라고 그래서 또 새로 나온 하나의 그 극복 방법이 됩니다. 근데 지금 이 시간은 린 생산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변동성을 제거하는 것 또는 변동성을 줄이는 그런 관점에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금 여기에 이제 내가 자동차가 이 울퉁불퉁한 길을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승용차가 흔들리지 않고 승차감이 좋게 가려고 하는 것 이게 이제 변동성을 극복하는 거거든요.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여기서도 길을 울퉁불퉁하지 않게 매끄럽게 아스팔트를 깔아서 만드는 방법 이게 이제 변동성을 제거하는 방법이겠죠. 근데 만약에 길이 울퉁불퉁하더라도 이거 자동차의 승차감을 좋게 하려면은 이 여기에 충격 흡수 장치를 자동차에다가 넣어주면은 이 승차감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이 린 생산은 사실 그 일본에서 이제 나타난 거죠. 개발이 된 거죠. 특히 그 중에 이 도요타 자동차에서 만들었다고 그래서 도요타 프로덕션 시스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변동성 제거 또는 변동성 줄이기 활동에 초점을 맞추고 어떻게 하면 생산성을 향상시킬 거냐 이제 그런 방향으로 많은 활동들을 이제 개발을 했는데 발명을 해냈는데 가장 그 핵심적인 거는 재고 줄이기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재고를 줄여감으로 해서 변동성을 줄여가고 제거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재고와 변동성의 관계. 이게 상당히 조금 언뜻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이제 하나씩 그 부분을 보려고 합니다. 이제 이 린 생산을 이해하기 위해서 간단히 포드 시스템을 볼 수 있어요. 이게 1920년대에 포드 자동차에서의 어떤 그 생산 라인인데 여기서는 이 생산 흐름을 제조 과정에서 재고가 이동하는 것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재고가 이동하지 않으면 쌓이는데 이 쌓이는 재고는 공간을 많이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생산 흐름을 촉진시키려면은 재고가 쌓일 공간을 아예 줄여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포드의 이 컨베이어 벨트 생산 라인이라고 그러는데 포드 시스템에서 이런 흐름을 개선하기 위해서 생산하지 말아야 할 때를 알도록 장치를 해뒀어요. 그게 컨베이어 벨트 라인에다가 그 공정 재고를 쌓아둘 수 있는 공간을 제한해 버렸어요. 뭐 한 대분, 두 대분만 공정 재고를 가지고 가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그 공정 재고가 떨어지면은 더 이상 생산을 못 하는 거죠. 안 하게 되는 거죠. 또 그 공정 재고 있는 것만큼만 생산을 하도록 하는 그런 효과가 이제 발생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부분 효율을 피하도록 했고 또 흐름을 균형시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프로세스를 설치했는데 이제 그게 컨베이어 벨트 생산 라인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근데 도요타에서는 이 생산 라인을 응용해서 또 자기들 나름대로의 생산 라인을 만들었어요. 자, 이 사진이 아까 사진하고는 좀 다른데 뭐 흑백이다, 컬러다 이렇게 다른 것도 있지만은 자세히 보면은 여기에 자동차가 서로 다른 모습의 자동차를 한 라인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좀 빨간색으로 보이는 거, 또 그 뒤에 있는 것들이 서로 그 다른 자동차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홀류 생산이다 그러는데 또 여러 품종을 한 라인에서 생산을 하는 그런 생산 라인이에요. 그게 이제 이 도요타 자동차에서 개발한 거고 그게 이제 이 TPS의 하나의 그 중요한 특징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개발했던 이 오노라는 사람이 포드의 생산 라인을 보고 이거는 단일 품목 생산에 적합하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일본에서는 다양한 품목을 생산해야 하기 때문에 이대로는 쓸 수가 없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다양한 품목을 생산하려면은 재고를 쌓아둘
공간이 어느 정도 필요한데 이 포드식 컨베이어 벨트 라인에서는 이 공간이 너무 부족하다. 뭐 어떻게 하면은 이런 것을 극복해서 그래도 다양한 품목을 생산할 수 있는 생산 라인을 만들 수 있겠는가. 근데 이게 오노의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오노는 이 생산 라인을 만드는 그 방법을 고안해냈는데 그게 이 칸반이라는 이런 어떤 그 표찰 같은 거 이제 이런 것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재고를 줄여가는 방법 이 두 가지 방법을 썼습니다. 자, 이 칸반이라는 게 뭐냐? 이게 이제 우리말로는 간판에 해당이 되는 건데 일본식 발음으로 칸반 그럽니다. 근데 이제 전 세계적으로 그냥 뭐 칸반 이렇게 써요. 자, 여기에 어떤 상자가 있습니다. 어떤 부품이나 자재를 담아놓는 어떤 공간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이런 것을 이용해서 이런 공정이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세 공정이 진행이 돼요. 그러면 중간에 이런 이제 공정 재고들이 쌓여 있는데 이 공정 재고마다 이런 표찰이 붙어 있어요. 이 표찰에는 이 재고품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들이 이게 담겨져 있습니다. 뭐 생산 시간부터 또 완제품 이름 또는 그 다음 공정 이름 이런 이 부품 상자들이 이동해야 갈 그 이동 경로에 대한 또 이동 시간에 대한 모든 정보를 이 표찰이 담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이 쌍지에 다 붙어 있어요.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된 게 이제 그런 겁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앞 공장에서 생산을 하나 하면은 여기에 있는 표찰을 떼어놓고 여기 있는 부품을 가져갑니다. 이렇게 표찰이 떨어지고 가져가. 그러면 이 떨어진 표찰을 보고 이 뒷공정에 있는 사람이 이게 이제 부품이 비어 있구나. 그러니까 채워 넣어야 되겠다 하고 이쪽으로 공급을 해줍니다. 앞 공정. 그러면 뒷공정에서도 이제 여기서 또 표찰이 떨어졌으니까 이거를 보면서 또 만들어서 공급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쪽 뒷공정 관점에서 보면은 끌어당기는 그런 개념이에요. 끌어당기기 개념. 그래서 풀 시스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풀 시스템. 여러분이 그 재고 관리에서 목표 재고 시스템이 그런 끌어당기기 방식이었어요. 바로 실제 소비량만큼을 채워 넣는 이제 그런 거였거든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공정 중에서 공정에 있는 재고가 실제 소비된 만큼을 뒷공정에서 채워 넣는 그런 개념이에요. 이제 그렇게 운영이 되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이 칸반이었습니다. 이거를 이제 오노가 개발해냈어요. 그러면은 그 포드의 컨베이어 벨트 생산 라인의 그 약점을 보강할 수 있는 거죠. 포드는 컨베이어 벨트의 이 벨트에 있는 공간만 사용해서 이 공정 재고를 거기에다 쌓아두고 관리하고 더 이상 공정 재고가 늘어나지 않도록 했는데 오노는 그 컨베이어 벨트 위의 공간이 아니라 옆에 있는 공간에 이 표차를 붙여가지고 거기에다 놔둠으로 해서 다양한 어떤 품목의 공정 재고들을 여기다가 비치해 놓고 필요하면은 갖다 쓰고 또 채워놓고 하면서 그 생산을 라인화 시켰어요. 생산 라인으로 생산을 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흘러가는 거죠. 라인을 타고 이러한 공정 재고들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면서 가급적 여기에 있는 공정 재고를 이제 줄이도록 했어요. 지금은 여기에 상자가 몇 개 있습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있는데 한 5개로 줄이고 또 4개로 줄이고 이제 그러려면은 여기 있는 칸반의 수를 줄여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모든 상자마다 칸반이 하나씩 붙어 있어야 되는데 칸반 수를 줄이면은 그 상자 수가 줄어드는 거하고 똑같은 내용이 되겠죠. 이제 그게 이게 칸반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이 칸반 시스템을 이뤄가지고 재고 줄이기로 했는데 재고가 있으면은 문제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마치 이 물 위를 떠다니는 배가 있는데 이 물이 수위가 높으면은 여기 있는 이 돌들이
이 배에 걸리지 않아서 이렇게 배가 노져서 갈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생산 라인이 끊기지 않고 흘러가는 거고 똑같다. 여기에 있는 까만색 이런 돌들은 문제점이에요. 변동성을 유발시키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에요. 근데 재고를 줄이면은 이렇게 이런 문제점들이 드러나게 돼 있다. 그러면은 배가 지나다닐 수가 없어요. 그러면 배가 지나가려면 이 밖으로 드러나온 돌을 치워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어떤 변동성을 일으키는 문제점을 개선하는 그런 개선 활동을 하는 거고, 그러면 이 배가 지나갈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재고를 줄이면은 문제가 드러나서 그 문제를 찾아서 이제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개선 활동이 가능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재고 줄이기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사람 오노가 평생 동안 했던 거는 바로 이 재고 줄이기였어요. 그러면서 드러나는 문제점들을 개선해 나가는 개선 활동의 여러 방법들을 찾아내는 거였죠.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은 일생을 보냈어요. 그래서 오노가 이제 그 해놓았던 것들을 이제 더 정리해서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TPS가 됐는데, 그래서 오노는 사실 이 포드가 했던 포드 시스템을 좀 개선한 겁니다. 업그레이드 시킨 거예요. 그래서 포드는 공정 재고를 제한하기 위해서 공간을 사용했지만 오노는 칸반을 사용합니다. 또 포드는 직접 관찰하는 방법을 사용해서 어떤 흐름을 균형시키는, 흐름을 촉진시키는 그런 프로세스를 설치했지만은 오너는 이 재고를 줄여, 공정 재고, 이 칸반의 매수죠. 칸반 수를 줄여가면서 이 흐름을 촉진시키는 방법을 썼습니다. 소품종 대량 생산을 하는 포드 컨베이어 벨트 생산 라인을 다품종 소량 생산을 할 수 있는 TPS 생산 라인으로 바꾸었어요. 그게 흐름을 촉진시키는 효과가 있었고, 그래서 우리는 그 생산성에 많은 발전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MRP가 미처 하지 못했던 실행의 이슈들을 이 TPS, 린 생산이 많이 수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TPS나 린 생산이나 똑같은 말입니다.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거는 안정성의 이야기인데 프로세스와 품질이 안정이 돼야 되겠다. 제품이 안정이 됐다. 그거는 이제 품질의 문제입니다. 품질이 균일하게 나타나야 되겠다. 그래서 불량품이 안 나와야 되고, 또 불량률이 항상 어떤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가 돼야 되겠다. 이제 그게 안정적인 프로세스와 제품입니다. 그 다음에 또 수요도 안정적이어야 되겠고, 또 이 작업량, 부하도 안정적이어야 작업자들이 안정된 직장에서 차분하게 개선 활동을 할 수 있겠다. 이제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안정성을 유지시켜야 이런 TPS가 작동이 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근데 이런 안정성이 좀 확보되지 못했을 경우에 이 불안정한 환경에서 흐름 관리를 하는 방법은 없겠는가? 흐름을 촉진시키고 계획과 실행의 갭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가? 재계획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가? 이제 그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이 변동성을 흡수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변동성 흡수하기라면은 불안정한 환경에서도 어느 정도 그게 가능합니다. 울퉁불퉁한 길이 있어도 그 충격을 흡수하는 장치를 해놓으면은 좀 안정감 있게 승용차가 갈 수 있는 것하고 같은 이치죠. 그런 방법을 이 TOC가 개발을 해놨는데, TOC는 이런 변동성 흡수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공정의 능력을 균형시키지 않고 불균형을 시켜서 운영을 하는데, 또 그뿐만 아니라 이 여유 시간을 활용합니다. 이 버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 프로젝트 관리 CCPM에서 프로젝트 버퍼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거하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유 시간을 갖고 이 첫 공정에 원자재를 투입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조금 여유 있게 흘러가는데, 만약에 병목공정 앞에서 어떤 변동성이 일어나더라도 이 여유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 앞에 뭐 재고도 있고 그래서 이 병목 공정에서 흐름이 막히지 않고 뒷공정으로 작업을 진행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공정 재고는 증가하지만 그래서 비용은 발생하지만 그것에 비해서 흐름이 균일하게 흘러가서 또 흐름의 속도가 빨라져서 생산량이 늘어나서 수익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익 증가보다 이 비용 발생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여유 시간을 갖고 또 약간의 여유 능력을 갖고 이 흐름을 관리하면은 이 생산 흐름이 빨라집니다. 그게 TOC가 개발한 이 변동성 흡수하기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TOC가 됐건 린 생산이 됐건 포드 시스템이 됐건 생산의 흐름을 빠르게 가져가려고 하는 게 궁극적인 목표인데 그 방법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는 거죠. 포드 시스템은 공간을 활용하는 거고 린 생산은 칸반이라는 표차를 활용하는 거고 그 다음에 TOC는 시간을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간이라는 물리적인 요소가 칸반이라는 하나의 어떤 그 문서 형태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그 문서가 이 시간이라는 또 다른 어떤 그 요소로 바뀌면서 그런 도구들이 이제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바뀌었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해봐도 되겠습니다.